7월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두 사람이 토론을 했죠. 방송사는 SBS였습니다. 무려 75분 동안 했다. 이렇게 방송 내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송이 토론 이렇게 이름도 붙이고 또 그 이름이 그 후에 여러 언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SBS 중간에서 사회를 보던 사람, 이 사람이 성이 주 씨인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나도 들어가면 이게 송이 주 이렇게 된다. 뭐 술주자로 풀이를 해서. 근데 시종일관 이 사회자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아주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이 이 사회자 주 씨가 송영길 대표에게 질문하고 송영길 대표는 충분히 해명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옆에 있다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좋은 점 칭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좀 나오는 형식은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두 사람이 번갈아서 답을 하는 형식인데 이준석 대표에게는 어떤 점 단위의 질문을 하고 송영길 대표에게는 면 단위의 그러니까 넓은 영역이 넓은 그 답변이 나오는 질문을 받아들인 것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토론이었다. 그래서 이 사회자 주 씨라는 사람이 가끔 SBS도 어떤 보도를 할 때 상당히 추적을 하는 그런 방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토론을 보고 거의 송영길 씨와 원팀이구나. 그렇게 잘 맞고 또 잘 맞춰주고 그런 관계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그 재난지원금. 이것이 지난번에 그 양당 대표 만남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재난지원금 이거를 앞에다가 전국민 이렇게 붙였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답은 이미 나온 겁니다. 그때 이준석 대표가 100% 지급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100% 지급에 합의했다. 이래서 시끄러워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제 보니까 그 윤석열 예비 후보자가 어디 인터뷰하면서 불의타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물론 윤석열 예비 후보자는 이걸 잘못 썼죠. 다른 말을 썼는데 아마 내용상 불의타라고 보는데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에게 국민의힘이 불이탈을 맞았다. 이런 사건입니다. 아마 안에서는 상당히 요동을 쳤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쇼걸로 그런 것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올려놨는데 실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나가서 적장하고 딱 합의를 하고 온 겁니다. 우리 땅을 내주겠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남의 정당 일이니까 뭐 죽던 살던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당 자체로는 정당이 부서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 결국은 당규 아닙니까? 당규를 들고 나와서 이거는 원내대표가 정하는 거다. 이렇게 됐죠. 그 내부에서 이준석이 좀 곤장을 맞았어야 할 겁니다. 이 원내대표가 나서서 수습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이게 해결이 안 되겠죠.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기가 법정이 아니니까. 민주당에서는 얻을 거 다 얻었고 느긋한 겁니다. 말로는 계속 이준석 대표에게 부채질을 해주죠. 이준석이 옳았다. 이준석 힘내라. 보석 같은 존재인 겁니다. 어제 이 토론에서도 봤듯이 이준석 대표는 입만 뻥긋하면 민주당에다가 다이아몬드, 황금 막 쏟아 넣어 줍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인식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원내대표가 나타나서 이 합의는 효력이 없다. 권한이 없다. 이준석은. 권한이 없으면 쫓아내야죠. 권한 없는 권한 행사를 했으면. 그런데 그냥 두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느냐?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보수층이라고 합시다. 보수층, 국민의힘. 이쪽을 향해서는 나는 합의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일한 자기의 한마디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 청와대 이쪽을 향해서는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둘로 갈려서 이준석이 옳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재난지원금 100% 아닙니까? 그냥 100%라고 합시다. 이 100%에 대해서 나는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절차에는 동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번 SBS 토론에서 송영길 대표는 한 수 더 떴습니다. 이거 무슨 80%냐.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그냥 다 줘버리지. 이준석 대표가 이랬다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의 주장에 동의한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100%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가 한 겁니다. 이거 안 했다고 발뺌을 해도 안 되고 마지못해 동의했다도 안 되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 앞에다 뭘 놓느냐 하면은 소상공인, 이거를 앞에다 항상 놓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100% 예스냐 노냐 이렇게 물어보면 소상공인을 앞에다 놓습니다. 그 소상공인 지원이 중요했다. 내가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 이거 상관없는 얘기다. 그렇게 보면은 왜 소상공인 얘기를 아주 크게 하늘 높이만큼 이렇게 부풀리냐 하면은 자기가 100% 했다는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거는 별거 아니다. 그냥 절차상 동의를 했을 뿐이고, 소상공인 먼저 하면 이건 나중에 갈 것이고, 80 하는데 80% 주는데 드는 비용과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다 주자고 한 것이고, 그러면 동의했네. 예스라고 했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이게 성과가 대단한 거다. 딱 이런 패턴으로 방송마다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보면 매번 이 패턴으로 변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수층이 국민의힘 철학에 반하는 그런 합의를 하고 왔느냐? 그러면 합의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이건 말만 한 거다. 그러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속여먹은 거냐? 약속 안 지킬 거냐? 그러니까 이번 토론에서 합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토론을 보게 되면 이 사회자도 송영길 대표도 이준석 대표 칭찬하기에 바쁩니다. 보수층 국민의힘은 비난을 하면서, 게다가 이번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안마다 송영길 대표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백신 문제도 있고 청해부대 문제도 있고 김경수 피고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명숙 씨 이야기도 했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철학이 옳다. 우리가 잘했다. 역시 그 김경수 피고인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도와서 김경수가 꿈꿨던 그 지방분권, 그 동남권 메가시티 그거를 성공시키겠다. 우리가 이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이거를 보자 하겠다. 이런 그 대법원을 존중한다 하고 하면서도 그 반정부 발언을 그냥 내놓고 한 것이죠. 항상 백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러나 우리는 잘했다. 엄청나게 잘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토론 75분간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는 대국민 연설을 한 4-5건 한 것만큼 그만큼 성과를 거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이준석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이 재난지원금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소상공인 공을 세웠다. 그리고 김경수 피고인 사건이면 그 뻔한 법정 다툼에서 한 곳을 점 단위 공격을 합니다. 점 공격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무식하지 않다. 내가 철부지가 아니다. 이런 자기 PR.
이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만일 이번 토론에서 송영길 대표가 거둔 성과, 이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현재의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정당성을 세워놓은 것은 그동안 이들이 실패를 해서 국민이 비판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상쇄시키는 그런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 시종일관 웃으면서 이준석 대표가 다소 무리한 이야기를 해도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국민에게는 사과를 하고 조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역시 큰 그림을 보면 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의 이제 이 분위기가 이렇고 이걸 중심을 잡고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이거 중요하죠. 이거 큽니다. 이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이 옳았다. 이준석이 옳았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준다. 그리고 뭐 좀 어려우면은 23만 원으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뭐라고 하니까 23만 원으로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또 그거죠. 내가 예산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 늘리지 않는 상황 하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100%에 찬성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했죠. 그러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못 준다는 이야기처럼 됐죠. 못 주는지 보면은 이준석이 거짓말 안 한 거 알 수 있다. 이런 식이 됐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이준석 대표는 모릅니다. 아주 말을 빠르게 어떤 데이터를 인용해 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것은 추경 아닙니까? 갑을 해서 쓰는 겁니다. 예산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또 딴소리를 하는 것이죠. 만일 이걸 알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간악한 술수만 능한 그런 정치꾼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고 했다. 예산은 늘릴 수 없죠. 그것은 다음 연도, 다음 회계연도 문제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계속 나는 잘못하지 않았고 나는 알고 있는 것이 많고 똑똑하고 송영길 대표가 박수를 쳐주고 이런데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이준석 대표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밝혔으니까 원내대표의 권한사항을 본인이 집행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의 권한을 이제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100% 아닙니까? 국민의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린 것이죠. 당 내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된 겁니다. 당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는 이거 민주당 정책 아닙니까? 민주당이 해냈다. 이렇게 되겠죠. 이준석이 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칭찬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25만 원이었죠. 그런데 23만 원으로 간다. 그러면 예산을 늘리지 않아서 국민의힘이 잘했다. 이럴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거 국민의힘 때문에 깎였다. 이러겠죠. 이준석 개인은 송영길 대표하고 사이 좋고 둘이 뜻이 맞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윈윈하면서 가겠다. 개인적으로 당을 이준석 씨의 그 걸음으로 삼아서 이래서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보자.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주기로 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일단 플러스 점수 받겠죠. 사실은 25만 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지만 25만 원 주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그랬더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23만 원 정도로 지금 주려고 한다. 국민의힘 때문에 깎였다. 사람들은 25만 원 받게 됐다가 23만 원 받게 되면 분노합니다. 대중은 그런 것입니다. 원래 25만 원이 자기 거였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 마이너스 민주당 플러스 2배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원내대표를 당대표가 무시하고 자기에게 권한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철학이 민주당하고 이제는 차이가 없다. 이준석 대표 그런 이야기도 했죠. 경제 이론과 대북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 철학 이런 거 버리자. 자유롭게 하자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철학 버리자. 여기에 딱 맞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문재인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이 그냥 통째로 들어와도 됩니다. 경제 이론에서 이 보수 철학을 버린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대북관계 여기에서는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2개 버리고 나면 물론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죠. 완전 좌파로 가도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했다. 이번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아예 집 밟히자 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문제는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토론을 하고 과거에 그러한 합의를 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아주 짝짝꿍이 맞는 것이죠. 그냥 화합이 잘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입장이 다르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두고자 하는 것이 이런 여야의 만남이겠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왜 만났는지 자체를 잊어버렸다. 그냥 좋아 죽는다. 이준석 대표
36살이면 아저씨도 한참 아저씨가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군가의 귀여운 손자 아니면 송영길 대표의 5살짜리 아들, 딱 이런 짓을 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지금 한 이야기, 자기가 지금 막 역설을 했던 어떤 단어를 하나 딱 던져주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나불나불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정치적인 그 양보를 뜻하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나갈 때 이거 조심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 말고 딴 짓을 하면서 똑같은 짓을 한다. 폭탄이죠. 자기가 뭐를 하는지 알아야 최소한 그거는 조심을 할 텐데 애초에 그게 안 서 있는 사람이다. 이게 정치하는 겁니까? 방송에 나가서 공개 자살을 하는 거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있는 한 이렇게 원내대표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만 보이는 이런 국민의힘은 이미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정당에서 무슨 대선 후보가 나옵니까? 이준석이 대선 후보 나온다. 그러면 아, 그렇게 놀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 이건 정당도 아니다. 심지어 이번 토론을 보면서 야, 송영길 대표가 정치인이 다 됐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체면도 차릴 줄 아네. 워낙 이준석 대표하고 대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합의 이준석 대표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자료에서 이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